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MK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재원 비자 거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는 게 L1A를 접수해서 거절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또는 L1B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재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L1A 비자와 L1B 비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주요한 거절 요인들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는 파견자의 업무에 따라서 L1A 비자와 L1B 비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L1A 비자와 L1B 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파견자의 학력과 경력,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의 업무 및 회사의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파견자에게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 거절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L1A 비자의 경우 파견자가 매니저급 혹은 임원급으로 일을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즉, 관리 감독 및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짓는 업무를 하는 파견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L1A의 경우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의 직원 숫자가 중요합니다. 특히 파견자가 관리 감독을 할 부하 직원의 숫자와 이들의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파견자의 직급이 아무리 과장이나 부장 혹은 이사라고 하더라도 아래 관리를 할 직원이 없거나 부하 직원이 단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이민국에서는 L1A 신청서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L1A를 신청할 때에는 한국과 미국 회사의 부하 직원 숫자가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부하 직원의 학력이나 경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L1A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학력도 고려해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부하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준비해서 L1A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L1B 비자의 경우 파견자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회사 구조 및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거나 매우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지식이 미국 회사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L1B 비자 신청자는 이공계 전공자들로 엔지니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L1B 비자의 경우 파견자가 이러한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청원서 승인에 매우 중요하며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회사가 설립이 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고 현지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많이들 L1B 비자를 선호하지만 파견자의 특별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파견자가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이거나 회계사, 설계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L1B 비자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동일한 경력이나 전공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한국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이 다른 직원으로 쉽게 대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이민국에서 청원서를 승인해 주어야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은 청원서 과정에서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청원서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청원서를 거절하기 전에 추가 서류 요청을 먼저 합니다.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은 청원서를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가 신청자와 미국 회사가 자격 요건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L1 비자의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민국에서는 너희가 제출한 자료로는 아직 이러이러한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 청원서를 거절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니 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거절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추가 서류 요청에 나와 있는 자료만 제출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민국의 의도가 무엇이며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을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는지, 다른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부분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가 이미 한번 거절이 되었더라도 다시 이민국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거절된 이력은 남기 때문에 거절된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또 거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처음 신청한 카테고리보다 다른 카테고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바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L1A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된 경우에
추가적인 자료를 더 준비해서 L1A를 다시 신청해 볼 수도 있지만 아예 카테고리를 바꿔서 L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현재 신청하는 카테고리가 더 적합한지,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 내용이 이번에 신청하는 카테고리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신청자 중에는 L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E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예 비자 타입을 바꿔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가 주재원 비자를 진행해 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변호사를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MK는 지난 20년간 국내 수많은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및 무역인 비자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대기업들의 주재원 파견을 전담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비자 승인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 거절된 케이스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케이스를 의뢰받아 성공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MK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